오늘 주제가 서비스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서비스는 세계 방방곡곡에 꼭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기 둘의 엄마이다 보니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없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 뭐 아기 키우면서 쿠팡, 새벽 배송 서비스 진짜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없어서 아쉬운 건 없으실까요? 요거는 사실 뭐 맘만 먹으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무실에 아침에 도시락 같은 거 배달해줬으면 좋겠어요. 샐러드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항상 못 들어와는데.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목은 합판과 가발,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60년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내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5일 서비스 산업 발전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제과 신민경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회의가 서비스 산업 발전 TF 출범 이후에 첫 번째로 개최된 공식 회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추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보건의료, 관광, 컨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축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갖고 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TF의 첫 번째 주제가 수출 활성화였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1990년 51.4%에서 2022년 63.6%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확대되어 왔지만 수출 비중은 15% 내외에서 30여 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특히 수출의 전략적 활성화를 꾀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옛날 생각해서 그런지 서비스업이라는 게 영토 내에서 그냥 소비될 것 같은데 수출 비중이 당연히 제조업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 교역 비용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마침 몇 년 사이에 우리 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산업 수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 수출 정책과 지원 체계 혁신 방안, 업계들의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이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가 연구개발 투자 등 자금 조달의 어려움, 둘째가 현지 시장 정보 부족, 셋째가 수출 전문 인력 부족, 넷째가 기술 경쟁력 열의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 방안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해하실 게 자금 지원 얼마 해주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얼마나 해주시나요? 네,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2022년 11조 원 규모였던 수출 금융을 향후 5년간 총 64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 통계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친화적 제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지 시장 정보랑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 무역 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하고 아세안, 중동 등 경제 외교 성과, ODA 등과 연계하여 ICT, K컬처 등의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또한 FTA 협상도 문화, 컨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 원팀으로 민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경제 원팀이 함께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에 유망한 업종별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보시면서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비중과 성장률이 높거나 수출 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컨텐츠 관광 분야에서는 K 컨텐츠 투자 펀드를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고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낮춰 K 컨텐츠와 K 관광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 등을 양성하고 우리 의료기관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포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AI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연구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수출액 2천억 달러, 세계 10위의 서비스 산업 수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 맞죠? 네, 2030년에는 수출액 2,500억 달러, 세계 7위,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이 목표입니다. 올해 앞으로도 남은 일정이 빡빡하실 것 같아요. 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추진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수립해야 해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온데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데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은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서비스 찐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세요.